개장전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민영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해 마지막 주말만 남겨뒀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올해 단 이틀 만의 거래일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분 모시고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함정랑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아무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 내에서 하루 만에 산타랠리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증시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안 좋은 영향은 또 크게 받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어제 1,460원, 1,460원 돌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까지 계속해서 나오니까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미국 네. 증시부터 좀 살펴본다면 크리스마스 휴일 전날 거의 전 섹터에 걸쳐서 고른 상승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힘을 계속 보면은 어제 있었던 것은 균열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연말에 이제 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손실날 부분을 매도하고 나면은 세제 혜택을 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감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지금 뭐 미국의 어제 움직임을 뭐 끝났다, 산타랠리 끝났다 이거보다는 여전히 미국은 건강한 자리에 있다. 문제는 우리 증시죠. 그렇죠. 어저께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1,460원을 뚫고 70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기세라면 1,500원 보겠구나라는 논리로서 추세 상단을 뭐 감히 예단할 수 없을 정도의 기세로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저 베이스에는 일단은 첫 번째는 달러 강세,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가 불안하다라는 것과 트럼프발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서 달러 강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화 약세의 요인도 있죠. 한국은행에서는 대외 변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경제를 봤었을 때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달러가 강한 것 대비 원화는 어쨌든 무조건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최근 다시 한번 국정 리스크,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대외적으로는 달러 강세, 대내적으로는 원화 약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조금 더 탄력적인 환율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달러의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분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과 뭐 쉽게 말하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불편한 변수면은 틀림없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위안화 대비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적 방어선을 다 깨고 나오는 초킹 달러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22년도 9월에 달러 인덱스가 114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8이에요. 그 당시에 114를 찍었을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CPI가 막 급등하게 되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나오면서 정책 금리를 극단으로 끌고 올라갔었던 시기의 킹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는 달러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언제 달러가 강세였냐면 IMF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글로벌 위기가 촉발되었을 때 각국이 자기네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했었던,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를 원했었던, 그래서 강달러가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요. 전 세계가 위기라서 강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국 대비해서 달러와 자산만, 타국 대비해서 미국 경제만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킹달러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로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과거에 봤었던 우리가 했었던 리스크의 면에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유로화도 달러가 강세고 엔화 대 베스 달러가 강세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럽 증시 박살났어야죠. 그렇죠? 네. 일본 증시도 중국 증시도 다 마찬가지로 야 이게 강달러라는 것이 우리에게 압박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증시가 무너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비미하지만 매수 종가에 이제 막판에 비미하지만 네. 매수 전환을 했죠. 만약에 이 킴달러가 리스크라고 했다면 절대 매수 못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솔직히 뭐 편한 이슈는 아닙니다만 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대형 리스크온다 이런 너무 과한 우려는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머지않아 꺾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어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그것에 대한 트리플의 딜레마를 해소했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내 입장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강강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미국의 재정을 꾸려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트럼프는 지금 부채 한도를 끝까지 폐지해버림으로써까지 계속 달러를 찍어내서 빚잔치를 하고 싶은 것이 그의 본심이라고 한다면 금리가 계속 고공권에 있는 것은 틀림없이 불편할 것이요. 또 세계 각국과 무역을 통해서 유리한 아메리칸 퍼스트로서의 이것을 지켜나가고 싶다면 강달러 또한 불편한 이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증시 쌉니다. 저 계속 공감하고 있어요. 강달러만 꺾이게 된다면 한국에 저가 매수를 위시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제는 장이 올라가기 힘든 날이었어요. 배당락 전에는 뭐 지금 양도세 과세 기준이 뭐 10억 어쩌고 저쩌고 50억으로 돼서 시장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만 이럴 수는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100억 갖고 있었던 분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돼서 예를 들어서 내 자산 평가가 60억이 됐어요. 과거에 100억일 때는 그냥 세금 내고 말지 했었지만 지금 어떤 종목의 주가가 하락을 해서 60억이 됐다면 이거는 12, 3억 팔아서 11억 정도는 팔아서 대주주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는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기 힘든 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올라가는 섹터는 종목들은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너무 겁먹지 맙시다. 네, 안 그래도 올 한 해 내내 힘들었는데 사실 연말에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무의식적으로 공포감이 좀 많이 자리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장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이러한 기대감에 좀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정말 기대해 볼 수 있기를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오를 종목들 집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뭐 박스권 장세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올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면서 조선주에서부터 조선 기자재까지 그 여파가 좀 든든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주 랠리 지금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보실까요? 자, 인도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조정시 사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군에 있는 종목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너무 치고 달려서 여기서 추격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군 또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정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대한민국 조선소들은 3년치 도크가 차 있어요. 추가 수주를 받는 것이 지금 당장 실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주 잔고를 더 쌓아놓는 이슈가 되리라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이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속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도도 우리에게 손을 잡는다.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플러스 인도의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중국의 저가 수주 그래서 중국이 수주를 다 뺏어서 우리나라가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태평양에서 중국 배가 한번 쓴 이후로 다시 한국의 조선이 기세등등했었다가 중국이 중동 국가들에게 압박을 넣으면서 너희 우리 배 사야지 니네 기름 사줄 거야 라고 압박을 해서 다시 이리저리를 내줬었지만 이제부터는 미국이 나서면서 그리고 인도도 여전히 한국
조선사의 기술이 네.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대형주들이 갔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선 기자재 중소유중주들로 좀 시야를 확 높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선업계 든든하게 수주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인도까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특히나 조정 시 매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시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조선주만큼이나 또 함께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게 통신주가 있습니다. 이 오픈랜에 대한 관심이 좀 크게 쏠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현 시점 전략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 좀 궁금한데요. 11월부터 꾸준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또 살아나네요.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도 콕 집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게요. 네. 솔리드는 양자모랑 엮여 있어서 그러게요. 네. 양 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볼 수 있다. 지금 솔리드는 양자 컴퓨터로 봐야 돼요. 오늘 또 오를 것 같아요.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 통신주만의 매력으로서 대장격에 있는 것이 머큐리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KMW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렇게 지금 주가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주자 KMW도 이제 움직이는 모습 네. 출발의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제가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핵심이 드론, 자율주행,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드론과 자율주행의 기저 베이스에는 통신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드론, 자율주행, 로봇 핵심 키워드가 저는 방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신 장비는 미국이 중국 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이제 앞으로 배제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만 나왔지 아직 확실한 행보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행보가 이 언급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중국을 배제해서 한국이 수혜를 본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중국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6G 인프라 투자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양쪽의 두 가지 수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통신 장비다. 이쪽 섹터는 이제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이제 간신히 겨우 고개 정도를 들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 조선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해 줄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점, 그 안에서 통신 장비 쪽은 지금 주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있다라는 점을 같이 맞물려 봤었을 때 그리고 다른 로봇과 자율주행에 어쨌든 기저 기반이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트럼프식 인프라 투자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는 점 좀 다양하게 긍정적인 이슈들이 교집합되는 것이 통신 장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차장님께서 11월부터 솔리드, 머큐리, KMW까지 지속적으로 통신 장비주를 좀 잡아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보였던 급등세에도 충분히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KMW 얼마나 더 시세를 만들어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작 안에서 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종목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잡아주셨어요. 최근과 같은 고환율 시대에 단연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토요타 주가가 기세등등해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네. 저것도 따라가겠지라는 네. 것이 기본 베이스고요. 완성차라는 것이 혼다, 닛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기아차는 자기의 위치는 견고히 지켜내고 있다. 토요타가 치고 나가는 것이 주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현대기아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도 충분히 갖춰오고 있는 것이 현대기아차고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환율에 대한 수혜로 볼 수 있는 것이 현대기아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혜만 보지는 않아요. 달러 부채도 많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쇄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현대기아차라는 점과 또 하나 제가 보는 것은 엔화가 일본의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속도로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는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봤었을 때 일본이 느리게 인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운신의 폭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미하게 미국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게요. 조금씩 우상향의 네.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 다양하게 봤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싸다라는 논리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논리의 또 하나의 섹터가 저는 현대 기아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뜬금없이 1, 2월에 대형주 랠리가 한 번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전 여전히 품고 정말요? 있거든요. 네.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것을 전후로 한 호가 공백과 수급 공백을 우선적으로 채워놓자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현대 기아차도 함께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고환율이라는 위기 안에서 또 기회를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에 또 1월에 있을 대형주 랠리까지 현대차, 기아의 상승폭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